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고전,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괴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숨어 있는 그 어두운 면, 선과 악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 파고드는 아주 깊이 있는 심리 스릴러거든요.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은 사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킬 박사가 직접 고백한 말이죠. 인간은 온전한 하나가 아니라 사실 내면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두 개의 존재가 있다는 거. 정말 소름 돋는 진실 아닐까요? 자, 그럼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 안에 있는 가장 선한 모습하고 정말 제일 끔찍하고 추악한 악한 모습을 완벽하게 딱 떼어낼 수 있다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비극은 바로 이 위험한 상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배경은 안개가 자욱한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입니다. 이제 이 기괴한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나갈 우리의 안내자를 만나볼 시간이죠. 이 미스터리를 우리 눈으로 함께 쫓아갈 인물은 바로 변호사 어떠슨입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친구인 지킬 박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을 목격하면서 그의 평온했던 세상이 완전히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스터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잔혹하고 기분 나쁜 남자가 나타나요. 근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모두가 존경하는 지킬 박사와 아주 충격적인 관계로 엮여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사건부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하이드라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길 가던 어린 여자아이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는 돈으로 해결하겠다며 수표 한 장을 툭 던지는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수표에 서명한 사람이 바로 명망 높은 헨리 지킬 박사였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정말 모든 게 정반대였어요. 한 명은 누가 봐도 점잖고 존경받는 신사인데 다른 한 명은 그냥 보기만 해도 혐오감이 드는 뭔가 잘못된 느낌을 주는 존재였죠. 도대체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엮일 수 있는 건지 어터슨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죠. 바로 지킬 박사의 유언장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상식 밖이었어요. 자기가 만약 죽거나 석 달 이상 실종되면 전 재산을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남자에게 물려준다는 거예요. 이걸 본 어터슨은 확신하게 됩니다. 아, 내 친구가 저 끔찍한 남자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구나.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낄 때쯤 런던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는 끔찍한 살인사건이 터지면서 이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사건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한 하녀가 자기 방 창문으로 우연히 목격하게 되는데요. 하이드가 댄버스커루경이라는 저명한 신사를 지팡이로 정말 무자비하게 그야말로 원숭이 같은 분노로 때려 죽이는 장면을 본 거죠. 이 살인사건 이후로 미스터리는 정말 안개 속으로 빠져듭니다. 지킬 박사는 아예 자기 실험실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않고요. 그들의 오랜 친구였던 레니언 박사마저 갑자기 정체 모를 충격을 받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모든 게 점점 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죠.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어떠슨이 지킬 박사의 집사로부터 다급한 호출을 받고 이 모든 비극의 중심인 지킬 박사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지킬에 충직한 집사 풀이 거의 공황 상태로 워터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몇 주째 실험실 문두에 갇혀있는 저 사람은 우리 주인님이 아니에요! 라고 절박하게 외칩니다. 어터슨과 풀은 잠겨있는 실험실 문으로 다가갑니다. 안에서는 이상한 발소리가 들리고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지킬 박사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낯설고 절박한 목소리가 제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오토스는 모든 걸 깨닫습니다. 저건 지킬의 목소리가 아니야. 하이드의 목소리다. 그들이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바로 눈앞의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워터슨은 결단을 내리고 외칩니다. 풀, 어서 문을 부수게. 그의 외침과 함께 긴장감은 폭발 직전까지 치닫습니다. 붉은 마호가니 문에 도끼가 수차례 내리꽂힙니다. 나무편이 튀고 마침내 문이 박살나면서 안으로 무너져 내리죠. 진실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장벽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실험실 안의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하이드의 시신이 있었고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지킬 박사의 옷인데 몸에 비해 너무 컸죠. 정작 지킬 박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언장과 지킬이 남긴 두툼한 고백서 한 통이 발견됩니다. 이제 드디어 지킬 박사 자신의 목소리로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이 모든 미스터리 뒤에 숨겨져 있던 그야말로 과학적인 공포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은 먼저 세상을 떠난 레니엄 박사가 남긴 편지에서 나옵니다. 그는 죽기 전 하이드가 약을 마시고 눈앞에서 헨리 지킬로 변하는 그야말로 불가능한 광경을 직접 목격했던 겁니다. 그 끔찍한 충격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지킬 자신의 고백서가 모든 퍼즐을 맞춥니다. 한번 단계별로 보죠. 첫째, 그는 인간의 내면에 선과 악 두 개의 자아가 공존한다는 이론을 세웠어요. 둘째, 이 둘을 분류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죠. 셋째, 약을 마시자 순수한 악의 결정체인 하이드가 탄생했습니다. 넷째, 그는 하이드라는 가면 뒤에 숨어 온갖 어두운 욕망을 분출하며 쾌락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결국엔 약 없이도 변신이 제멋대로 일어나면서 통제력을 완전히 잃고 만 겁니다. 비극의 결말은 어이없을 정도로 허무했습니다. 다시 지킬로 돌아가는데 꼭 필요했던 약의 재료가 똑 떨어진 거예요. 결국 그는 영원히 하이드의 모습으로 갇히게 됐고 궁지에 몰린 하이드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하이드가 죽음으로써 지킬 박사 역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악이라는 건 내 밖에 어떤 존재? 없애버려야 할 괴물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내 안에서 평생 마주하고 다스려야 할 우리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